2주차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어떤 어법들로 본문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동사의 상태, 동태조사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랑 보호라고 되어 있네요. 가끔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쵸? 시간과 양사의 결합으로 보호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시랑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how, 동사로서 우리가 좋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인칭 대사 끝에 how를 써서 인사말로 기초 1에서 배웠는데요. how는 부사 역할로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5단원에서는요. 개사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서 소개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개사뚜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조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그이는 과연 어떤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태보호. 동사 뒤에 오는 보호가 어떤 상태임을 설명을 지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한자말, 중국어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원과 기초1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6단원과 12단원은 앞의 내용들을 핵심 표현을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6단원에서 과연 우리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꼭 알아야 될 표현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표현의 병음 참조하셔서 1단원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在做什么呢? 어떤 어법들을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1단원의 핵심 어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짜이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우리 짜이 에이너 해서 짜이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짜이 뒤에 장소가 온다면은 당연히 어디에서란 뜻이 되겠죠? 근데 짜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된다면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면서 문장 끝에 너가 오면서 완벽히 진행 형태의 문장 형식이 됩니다. 그 외에도 正在呢, 正呢, 在呢이러한 문장 형식과도 같이 동작의 진행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M은 보겠습니다. 他正在看书呢. 보다라는 동사 앞에 썼기 때문에 보고 있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我在洗苹果, 씻다 앞에 사용돼서 씻고 있는 행위의 진행 형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요. 너 뒤에 너자가 이렇게 어기조사가 붙게 되면은 진행 형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법으로는 정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반 의문문 말 그대로 긍정과 부정을 결합하여 우리 의문문의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문장 끝에 의문조사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우리가 정반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정반 의문문에 대한 문장을 마 의문문으로도 바꿔보겠습니다. 你忙不忙? 바쁘다라는 망에 우리 부정부사 뿌를 붙여서 부정형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你忙不忙? 바쁘십니까? 라는 정반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냈고요. 만약에 마 의문문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동사 원형의 끝에 말을 붙여서 你忙吗?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你忙不忙? 你忙吗?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이음절 동사나 형용사는 A, 부, A, B 되셨나요? 이음절이라고 한다면 음절은 글자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글자일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를 먼저 쓰시고 뒤에 오는 글자가 합쳐서 두 글자를 그대로 쓰십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부정을 붙여서 원래는 高兴 하면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절에 먼저 쓰시고 他高不高兴 이렇게 이음절 동사는 A, 부, AB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까지 정반 의문문의 표현 함께 하였습니다. 일단원에서 마지막 어법인 커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녕은 의미는요. 아마도란 뜻이고요.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는 동사나 조동사 앞입니다. 중국어에서 아마도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신도가 높은, 예상도가 좀 어느 정도 적중할 만한 8, 90%의 적중도를 가지고 있는 뜻이 可能입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可能没有时间. 아마도 내가 시간이 없을 거야.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완곡히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도록可能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나 시간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할 때 可能 사용합니다. 부정형의 형태는 可能 앞에 부정부사 부자를 붙여서 他不可能知道这件事 이렇게 해서 可能 읽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가 삼성이죠? 능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커로 내려왔다가 능 이성 가지고 올라갑니다. 不可能 이렇게요.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시면은 他知道这件事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압니다. 앞에 不可能 알 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신코 알 리가 없는데 혹시라도 알 수는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완곡하게 不可能 사용해서 우리가 8, 90%의 추측성을 가진 의미로 전달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他不知道这件事 그는 이 일을 알 리가 없어. 결단코 알 리가 없어. 이거를 조금 확신성을 조금 여지를 남겨두고 不可能 사용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에도 妈妈不可能来学校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학교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실 리가 없는데 온다면은 기적입니다. 이런 뜻의 의미로 속뜻이 있겠죠. 妈妈不可能来学校 엄마는 학교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不可能 그럴 리가 없습니다의 可能의 부정 형태까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단원의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단원도 기본 표현을 성조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끊어 읽겠습니다. 오늘입니다. 今天 날씨죠. 天气 그 다음 어떻습니까? How about 해서 怎么样 한번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今天天气怎么样 이렇게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 날씨, 계절 묻는 표현 배웠습니다. 어떤 어법들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 3단원까지 가장 중요한 어법이 비교문입니다. 다른 어법들도 중요하지만은 꼭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은 비교문입니다. 비교문은 중국어에서 뭐뭐 보다라는 뜻의 be를 사용을 하여서 A, B, B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데요. A가 어떠합니다라는 결과 형용사를 써서 이렇게 평서문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니 비 워 가오 이렇게 기초에서는 해석은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던지 일상회화에서 비교문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머릿속에서는 A가 어떠어떠합니다. 먼저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사이에 비교문 B에 B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A가 어떠하다는 것의 상태를 조금 비교를 넣어서 더 극대화시키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키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화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키가 큽니다. 누구보다요? 비워 나보다요. 그러면서 듣는 청자로부터 이미자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 비교문 B자 한자 쓰는 법 보겠습니다. 나가고 니은 꺾고 들어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시요. 이 모든 총 획의 4획이 다 다르게 쓰입니다. 다시요. 나가고 니은 꺾고 들어오고 되셨을까요? 비교문 B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를 하실 때 비교문 하면은
비 먼저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우리 요를 써서 뭐뭐만큼이라는 비교문 형태도 나타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앞에 봅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비교문 B자와 같이 A가 어떠어떠하다는 결과의 형용사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사이에 요, B 대상을 넣는 겁니다. 我妹妹漂亮. 내 여동생은 예쁘답니다. 거기 사이에 요, 밍싱, 연예인만큼이나 이쁩니다. 만약에 연예인보다 예쁘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요 대신에 비교문 B자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형태 보겠습니다. 비교문의 부정형은 B자 앞에 부정부사 뿌를 사용을 하던지 여의 반의어인 메이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他不比我高他不高 그는 키가 크지가 않대요. 누구보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比我 나보다는 크지 않대요. 이해됩니까? 不比 이렇게 보면은 좀 문장이 보기가 힘든데 원래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 그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他不高 그는 키가 크지가 않는데 나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큰가요? 그렇죠. 내가 크겠죠. 그가 작다라는 것을 나라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他没有我高 그는 키가 크지가 않는데 누구도 작습니까? 我 나만큼 크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작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차이가 없게 보이겠지만은 뽀비와 메이오는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기조사 러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기조사는 말 그대로 한자어를 득은 그대로 표현하니 우리말이 이해가 힘들죠. 어기는 위치라고 하여서 말하는 사람의 판단, 감정을 나타내는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사를 어기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러라는 어기조사를 사용해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天气冷了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춥지가 않았기 때문에 춥다라는 상황이 새로 나타냈기 때문에 렁자 사용됐고요. 그 다음 똥天랑 겨울이 되었습니다. 계절 명사를 사용해서 이전까지는 가을이었겠지만 겨울로 변화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기조사 러자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음 어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법인 부사 be에 영어로 치자면은 don't의 의미로 강합니다. 하지 마, 하지 마십시오 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나타낼 때 be를 사용을 하였는데 만약에 비에츠 먹지 마 이렇게 되겠지만은 러자가 오게 되면은 비에츠러 먹지 마세요. 그거는 건강에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할 때 어기조사 러자 함께 사용됩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친구가 나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别想,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别想了.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할 때 러자 사용해서 비에 에일러 하게 되면은 의미가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되는 것까지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3단원도 기본 표현에 성조 참조하셔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地铁站怎么走? 지하철역은 어떻게 갑니까? 해서 의문사 전머를 사용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방식과 그 다음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함께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어법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방위사 上下里外左右东南西北 여기에다가 边面 사용하여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얼화 발음이 용이하기 위해서 편의상 얼화 붙여서 边面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덜 시작점의 도입 부분을 나타낼 때 덜 씁니다. 하지만 주어요는 대상의 상대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주어요는 도를 쓰지가 않습니다. 위쪽에서 가장 상단 부분이 샹덜 우리는 딱 이미지상 시작점을 알 수 있는 방위에는 도를 붙지만은 상대적인 주어요가 있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는 도를 붙지가 않는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向下 이렇게 두 개를 좀 묶어버리면 좀 편할까요? 그죠? 向下 그 다음 里外 안팎이겠죠. 그 다음 左右 이렇게 보고 선생님 왜 동서남북이 아닌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쪽인 이스트가 오른쪽에서 그 다음은요. 남쪽이 여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동서남북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동남시北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암기하기 편하시게 동시남北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거기 뒤에 비알, 미알 붙였고 시작의 도입 부분, 시작점이 있는 것들은 도를 붙일 수 있지만 상대적인 의미인 주어요는 도를 붙일 수 없다. 여기까지가 방위사를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위사를 배웠다면은 방위나 장소를 나타내는 앞에 왕, 리, 삼성입니다. 왕, 리 사용해서 방향의 동작을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쪽으로 향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향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뭐 쪽으로 뭐뭐에서부터 라는 뜻의 왕과 왕, 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방위사 뒤에 前后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주어요 좌우 개념입니다. 전후로 해서 방위나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정확한 표시를 할 때 前后 사용됩니다. 往前走 왕으로 내려가서 前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향해서 앞쪽으로 향해서 걸어가 주세요. 가주십시오. 택시기사님한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명드릴 때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조금만 더 직진해 주십시오. 할 때 왕前走一点왕前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리는 공간이나 시간의 거리를 표현할 때 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얼마나 걸리다 아니면은 멀다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때 리 사용합니다. 영어로 치자면은 fro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리날 거기에서 很近 이해되십니까? 대상을 기준점을 정해줄 때 리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어 우리말의 뜻에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입니다. 비교문에서 배웠던 요, 그 다음 1단원이었죠? 진행 형태에서 배웠던 짜이짜가 나오고 있네요. 과연 존재문에서는 두 친구가 어떻게 역할을 사용했는지 봅시다. 요, 있다라는 뜻으로 요 뒤에 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요자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있을 유자에 있다라는 존재의 뜻이 강하게 사용되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床上 침대 위에는요 위치가 나오네요.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一本书 중국어에서 명사 표현할 때 수사 양사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해서 침대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표현을 할 때 여자 사용해서 특정 장소에 사람이나 사물의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던 요자 첫 번째 살펴봤고요. 밑에 보시면은 짜이는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사물의 위치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床在房间里 보입니까? 그 다음 书在床上 짜이자 뒤에 방위사 리자 샹자 써서 짜이 방위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침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방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书在床上 책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 포인트 나타내는 거 짜이 방위사 사용해서 침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문에서는 요, 짜이 두 개념 살펴보았습니다. 4단원의 내용 새롭게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周末你做什么了? 아직까지 한어 병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게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周末你做什么了? 주말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러자가 동작의 완료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어법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의 시간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단어 학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발음을 해주시면은 본인들도 크게 따라 읽어주시고요. 읽으면서 우리말은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周末周末了了来来逛街逛街已经已经回回上海上海脸色脸色不太不太没事没事学期学期比较比较天天天天写写作业作业死了死了累死了累死了小时小时只只好好好好休息休息一般一般汉语汉语复习复习挖挖用功用功자, 이렇게 발음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제가 우리말로 더 가슴에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小时 보시면은 우측입니다. 네 번째 小时 시아오로 내려가서 시로 올라옵니다. 시간이라고 그냥 뜻이 이렇게만 써져 있네요.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앞에 소유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된 시간입니다. 소요가 아니라 소유된 시간입니다. 1시간이라는 표현을 하자면은 0초부터 우리가 1시간 59분 59초 해서 이게 60분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전체 그 양을 표현할 때는 小时라고 합니다. 그래서 1个小时 1시간 한국어로는 뭘 더 첨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1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간에다가 동안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영어의 only에 해당하는 只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부사로서 다만 단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동물의 양사를 사용할 때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말이라는 양사를 쓸 때는 只가 삼성이 일성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知 이렇게 일성으로 읽게 되면은 동물의 수를 세는 말이라는 양사가 됩니다. 그래서 양사를 성조에 따라서 양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조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반 돼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한자 득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입니다.
한국어로 보통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어에서 한자 득음에 해당하는 보통, 이 단어의 보통은요, 표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지만은 중국어의 표준어인 북경 말은 부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한자 득음에 해당하는 이 일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그 단어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라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조금 심도 있게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어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 동태조사 러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조사라는 거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문장에서 조금 조미료 역할을 하겠습니다. 러는요, 동사 뒤에 사용해서 완료의 행위를 나타낼 때 러자 사용됩니다. 타, 이징, 이미라는 과거에서 완료됨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러자를 사용해서 이징, 호이, 샹할라. 선생님, 동작의 끝에 사용해서 러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상해라는 명사 끝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돌아오게 됐는지, 어디에서 귀국을 하게 됐는지, 장소를 강조를 할 때는 가끔씩 명사 뒤에 러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시아크할라, 수업을 마치다 라는 뜻의 시아크 뒤에 사용해서 수업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부정형은 동사 앞에 메이나 메이오를 쓰지만은 조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메이가 과거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상 중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我吃饭了.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형으로 나타낼 때 너 밥 먹었니? 메이어. 너 책을 봤니? 메이어. 이렇게 헤어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메이어만 표현을 해도 과거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완료되지 않았음을 표현을 할 때 메이어 사용을 하고 러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동태조사러의 부정 형태까지 나와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동태조사 의문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평서문 끝에 말을 붙여서 마, 의문문 나타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태조사도 동태종사인 이 러자를 사용한 평서문 끝에 마만 붙이시면은 간단하게 의문형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의 대답을 간단하게 할 때 메이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부정형의 대답은 그냥 간단하게 메이오 하시면 됩니다. 시아클라마 수업 마쳤니? 아니요. 메이오. 이해되시겠습니까? 你吃饭了没有?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메이오. 안 먹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표현할 때 간단하게 메이오로 부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상적인 습관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표현에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강하기 때문에 러자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상적인 습관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일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사, 장창, 영어에서는 always에 해당하는 자주가 나옵니다. 그 다음 everyday에 해당하는 每天, 매일이라는 걸로 항상 일어남을 표현을 하는 것을 추측이 가능하죠. 그때는 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러자 동태조사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요거까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어법은 예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2분은 2分, 하지만 2분 동안, 2분간은 2分钟. 그 다음 2시라는 정각은 2点, 삼성입니다. 이성삼성으로 발음이 돼요. 2点. 하지만
2시간 동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2个小时, 小时, 小时.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 2일입니다. 딱 그날 2일짠 거예요. 오늘 뭐 7월 1일이다, 8월 2일이다 할 때 2하. 하지만은 이틀이라는 양을 표현을 할 때는 2天, 2天. 그 다음 달력에서 12달에서 2월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月. 하지만 언제가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점으로부터 2개월간은 2个月, 2个月. 우리가 이번 달까지 하게 되면은 중국어를 2个月 공부하게 된 거겠죠. 그 다음 第二年 정확하게 제2년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띠 그죠? 그치만은 2년이라고 해서 시작점을 내주지 않는다면은 시간의 소요를 나타내는 2년간이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제를 살펴보게 된 이유는 시랑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예제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예제를 먼저 살펴봤는데 시간사와 양사의 결합으로 우리는 중국어의 시간의 양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숙지해야 될 내용은 시간사와 양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시량보에 대해서 본문에서 익힐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타의 하오가 아닌 부사 하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오는 형용사 앞에서 매우 정말 꽤라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오가 문장에서 탈락이 돼도 문장의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중국어 문장 보는 법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보실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我买了 나는 샀습니다. 무엇을요? 一个西瓜 수박 하나를 샀다네요. 이해되십니까? 이까지만 해도 전혀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앞쪽에 명사 앞에서 一个 西瓜 사이에서 大的西瓜 큰 수박을 샀대요. 얼마만큼요? 정말 큰 수박을 샀대요. 好大的西瓜 이렇게 강조의 역할로 사용이 될 때 부사 하오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 예시 3개 마저 보겠습니다. 你 문장 보는 법이요. 用功 당신은 정말 노력합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네요. 여기서 好啊 붙이셔서 你好用功啊 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정말 노력하시군요. 됩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好久不见 보지 못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못 봤구나.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아주 반가움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 다음 她漂亮 그녀는 예쁜데 미모의 정도가 절정인가 봅니다. 她好漂亮她好漂亮 해서 好啊또 사용해서 강조를 할 때 부사 하오자 썼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주의할 점 우리 여기 밑에 니하오 이용공아 할 때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니하오로 인사말로 끊어 읽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어에서는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끊어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사 하오는 뒤에 있는 형용사와 같이 결합해서 읽습니다. 니 끊어 읽고 하오 이용공아 이렇게요. 니하오 니하오 용공아 이렇게가 아니라 니 하오 용공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 단원마다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꼭 제 설명을 들으시고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면 확인 문제로 제대로 이해됐는지 체크 같이 해주시고요. 본문에 뒤에 다 정답이 있으니까요. 꼭 정답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다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오프라인 수업 때 오셔가지고 저랑 꼭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법의 내용이 숙지가 되셨다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우리 팁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벌써라는 뜻의 부사임인 이징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미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태조사 러자와 함께 사용해서 상황이 종료되고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타 이징回上海了 그녀는 이미 상해에 돌아갔습니다 라고 해서 상황이 끝냄, 종료를 나타낼 때 이징과 함께 러자 동반해서 사용되는 문법으로 팁 내용 나와 있습니다. 교체 연습까지 우리 같이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면서 발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周末你做什么了？我妈来首尔了，我们一起去逛街了。你妈妈还在首尔吗？她已经回上海了。她已经回家了。她已经回国了。 이렇게 본문에서 동태조사 러자를 사용해서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러자 사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제 발음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周末你做什么了？周末你做什么了？ 주말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我妈 하나로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단어입니다. 우리 어머니, 엄마를 표현할 때는 我 끊고 마 이렇게 끊어 읽으면 대상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我妈 저희 엄마가요. 来 오셨습니다. 首尔了 오다, 가다 뒤에 장소명사 써서 위치, 그죠? 나타낼 때 우리 엄마가 서울에 왔습니다. 러자 또 썼네요. 我们一起去逛街了 우리는 함께 아이 쇼핑을 했습니다. 윈도우 쇼핑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한 문장에서 러자 한 번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장부 또하 콤마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러자 두 번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 니 마마 어떻게 끊어요? 니 끊고 마마 끊으면은 대상이 두 개가 돼버립니다. 니 마마 당신 어머님은 하이짜이 쇼얼마 하이는 여기서 또가 아니라 아직이란 뜻입니다. 아직 서울에 짜이 우리 존재 동사 했었죠? 서울에 계십니까? 짜이 에이마 마 의문문 나왔고요. 타 이징 그녀는 이미 回上海了 타不在首尔了 그죠? 아직 서울에 없고 이제 상해로 이미 돌아갔습니다 라는 의미의 본문입니다. 다시요. 周末你做什么了？我妈 끊고 来首尔了我们 끊고 一起去逛街了逛街 사성일상입니다. 你妈妈还在首尔吗？她已经回上海了 일상 발음하실 때 조금 길게 합니다. 짧게 하면 사성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선생님 발음 들어보시고요. 우리 같은 속도로 쉐도잉 기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周末你做什么了？我妈来首尔了，我们一起去逛街了。你妈妈还在首尔吗？她已经回上海了。 교체 연습하십시오. 她已经回家了。他已经回家了. 她已经回国了。他已经回国了. 첫 번째 본문 내용 간단하죠? 다음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도 팁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饿死了. 배고파 죽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심함을 나타낼 때 우리 형용사와 死了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본문에서는 累死了. 累는 힘들답니다. 그쵸? 피곤하다, 힘들다. 累死了.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표정이 안 좋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형용사 쓸러 하면은 그 형용사의 최고치의 심함을 나타낼 때,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굉장히 별로일 때 우리가 형용사 쓸러 씁니다. 우리말과 좀 문화가 비슷하죠?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을 동양적으로는 좀 하다 봅니다.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사 하할, 잘, 충분히 힘껏의 뜻으로 동사 앞에 사용돼서 하할, 잘 좀 해, 하할, 쉬우시, 잘 좀 쉬어, 이렇게 권유를 할 때 하할 쓰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번째 하오는 삼성이 아니라 일성으로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본문 내용 학습하시기 전에 끊어읽기를 미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 듣고 한번 문장 한번 끊어 읽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你最近脸色不太好啊，没事吧？这学期课比较多，天天写作业，累死了。昨晚睡了几个小时？只睡了3个小时。周末我想在家好好休息。冷死了，饿死了。 교체 연습까지 끝났습니다. 문장 한번 끊으면서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你最近 너 요즘에 脸色不太好 안색이 不太好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不太에 그다지 뭐뭐 하지가 않습니다. 별로란 뜻입니다. 너는 요즘에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没事吧 바자 써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별일 없지? 这学期课까지 끊어야겠습니다. 그죠? 이번 학기 수업이 多 많은데 比较多 비교적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다른 학기보다는요. 天天 똑같은 글자를 중첩을 해서 天天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본다면요. 每天 되겠습니다. 그죠? 날마다 每天 매일 写作业 학교에서 写作业 한다고 한다면은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쵸? 에세이 쓰는 거, 报告 쓰는 거. 写作业 매일 写作业를 하게 되면 피곤하겠죠. 累死了 힘들어 죽겠습니다. 昨晚昨天 晚上 줄임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睡了 잠을 자다죠. 几个小时 우리 수사 양사 기억납니까? 몇 시간 동안 주무셨습니까? 너 어젯밤에는 몇 시간 잤니? 그래서 시간의 양을 표현하는 시량보 나옵니다. 只 삼성의 오직, 단지, 부사 나옵니다. 나 睡了3个小时 3시간 밖에 못 잤어. 밖에란 뜻은 즈가 해당이 되겠죠. 오직 3시간 밖에 자지 못했어. 周末我想 주말에는 我想 내가 생각하기에는 在家 집에서 이때는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서겠죠. 好好休息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좀 좋겠어 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你最近脸色不太好啊没事吧 이어서 갈게요. 你最近脸色不太好啊没事吧 아래쪽 갑니다. 这学期课多比较多 합쳐 봅니다. 这学期课比较多天天写作业天天写作业累死了 스 하실 때 혀 펼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昨晚睡了几个小时几个小时
昨晚睡了几个小时. 昨晚睡了几个小时. 되셨을까요? 이어서 3个小时. 3个小时. 只睡了3个小时. 只睡了3个小时. 周末. 周末. 我想. 我想. 我도 삼성, 想도 삼성. 그러니까 我가 이성입니다. 我想. 在家. 在家. 好好. 얼하 붙입니다. 好好. 休息. 일상 길게. 休息. 한 번에 갑시다. 周末. 周末. 我想. 我想. 在家. 在家. 好好休息. 好好休息. 周末我想在家好好休息. 한 번 더요. 周末我想在家好好休息. 교체 연습에 춥다. 冷 넣어서 우리 비교문 교체 연습하는 거. 冷死了. 추워 죽겠습니다. 입 모양의 발음하시면 됩니다. 饿死了. 배고파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같은 속도로 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你最近脸色不太好啊，没事吧？这学期课比较多，天天写作业，累死了。昨晚睡了几个小时？只睡了3个小时。周末我想在家好好休息。 교체 연습 갑니다. 冷死了，饿死了。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본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4단원의 마지막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一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말의 해석에는 기준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평소,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앞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실 때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 당신은 저녁에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저녁 일가를 묻고 있습니다. 我每晚 나는 매일 저녁 어떻게 됩니까? 삼성은 이성, 삼성 이렇게 발음된다고 성조 체크했습니다. 그죠? 我每晚 삼성 매의 완 삼성이 조금 더 저음으로 깊게 납니다. 我每晚 이렇게요. 그 다음 运动 한 번에 떨어집니다. 运动 아니고요. 运动 그 다음 일의 성조 변화 기억나시죠? 一个小时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시간사와 양사의 실황 보호를 사용해서 운동의 시간 소유 60분이라는 1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然后回宿舍 후에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你呢? 너 한 글자로 你晚上一般做什么? 라는 문장을 대체하고 있죠. 我最近 나는 요즘에 正在 진행 형태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听汉语课 여러분들의 얘기죠?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听课 수업을 듣다를 나눠서 수업을 듣고 있는 과목을 사이에 둔 겁니다.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听日语课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줄임말입니다. 每天晚上 매일 저녁을 줄여서 每晚 复习 리뷰하다 복습하다 1小时 1小时 1个小时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와 놀라네요. 好用功啊 이때 하오는 좋다가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미로 전달이 되겠죠. 교체 연습 减肥 오늘 한자 부수 시간에 왼쪽에 다룰변은 신체 조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입니다. 비계를 감소하다, 지방을 빼다, 살을 빼다, 减肥 다이어트 하다라는 교체 연습 단어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学日语 여기에서 해당 언어를 공부하다라는 표현에 学日语 여기서는 일본어를 배우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我每晚运动1个小时，然后回宿舍。你呢？我最近正在听汉语课，每晚复习1小时。哇，好用功啊！我最近正在减肥。我最近正在学日语。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我每晚运动1个小时，然后回宿舍。你呢？我最近正在听汉语课，每晚复习1小时。哇，好用功啊！减肥，学日语。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본문 내용이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갑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我每晚运动1个小时，然后回宿舍。你呢？我最近正在听汉语课，每晚复习1小时。哇，好用功啊！我最近正在减肥。我最近正在学日语。 이렇게 해서 사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你的爱好是什么? 기본 표현에 있는 병음 참조하셔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你的爱好是什么? 좋다라고 할 때 하오 삼성이 사성으로 바뀌네요. 왜 그런지 단어 학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爱好 삼성인 하오 좋다란 뜻이 아니라 취미라고 할 때만 하오 사성으로 되는 점 숙지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爱好 爱好 쭉 내려오죠. 爱好 아닙니다. 爱好 그 다음 취미의 일종입니다.游泳 수영이고요. 그 다음 为什么 Y에 해당하는 왜 의문사 为什么 나와 있습니다. 왜 취미에서 수영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에서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우리 나머지 5가지 의문사도 필기를 다시 해주시고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꼭 암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 对 뒤에 명사가 출현을 하면서 우리 어법에서 다룰 텐데요.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뒤에 온다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도 됩니다. 단독으로 온다면 어떤 뜻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对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다. 可以 여기에 대해서 어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니까 우리 성조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성, 삼성으로 성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减肥 감소하다. 그 다음 앞서서 우리 배웠죠? 지방입니다. 비계입니다. 살을 빼다. 减肥 다이어트를 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케이크, 노래방, 가라오케.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단어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唱歌 노래를 하다. 이해됩니까? 唱歌 같이 부르게 되면은 동사와 목적어, 비너 구조라고 해서 동빙관시, 동빙구조가 됩니다. 이어서 긴 해석 중에서 보어라는 두 글자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법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不怎么样 그저 그렇습니다. 별로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나라 멀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차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뜻입니다. 쓰실 때 하나 이게 양양자인데요. 한 번에 쭉 내려오십니다. 이거를 끊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고 한 번에 이어서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필체 쓰시는 법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秘诀
쉐 할 때 입모양 잘 해서 발음해 봅니다. 비결이란 뜻입니다. 没什么 뭐 없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뿌 영화의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해리포터에 대한 예제를 들어두고 앞에 쇼밍하오 부호 수업까지 했죠. 책 제목 부호 앞에 번 이라는 양사가 있다면은 책 해리포터를 얘기를 했고 뿌 해리포터이면은 영화 해리포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电影 영화에 대해서 나눠 봅니다. 주제룬 사람의 인명 중국의 유명한 연예인이죠. 일성, 이성, 주제룬 주걸륜 인명이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 한어 병음 썼습니다. 이분이 출연한 영화는 不能说的秘密책 제목 부호 우리 문장 부호는 배웠죠?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에 대해서 내용이 나눠 봅니다. 好看 재밌습니다. 예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好看 사람, 사물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원어민 선생님 발음 전에 내용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발음 한번 따라 읽어봐야겠죠? 가겠습니다. 읽을 때 조금 판서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좀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爱好游泳为什么对삼성은 可以그 다음 减肥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爱好游泳，为什么？对，可以，减肥，K 歌，唱歌，唱歌的。不怎么样。哪儿啊？差。秘诀。没什么。不。电影。周杰伦。秘密。不能说的秘密。好看。 바로 이어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 우리 짜이 에이너 진행 형태에서도 쓰였고 또 뭐뭐 했니? 라고도 쓰였습니다. 그죠? 물어볼 때 어기조사에 입구자가 붙어서 의문문으로 살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너 앞에 문장을 반복해서 대체할 때도 니, 너, 타나, 베이징, 너 할 때도 사용이 됐고 여기에서는 과장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다고 나와 있네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还可以减肥呢. 다이어트도 되잖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역할로 이번 본문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본문 처음부터 올라가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你的爱好是什么?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什么라는 의문사로 취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我的爱好是 그대로 내려와서 네가 뭐가 바뀌고 그 다음 什么에 해당하는 취미의 종류를 적어주면 되겠죠? 游泳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你为什么? 왜라는 표현으로 우리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喜欢游泳 游泳 뚜이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그 명사에 대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身体 신체 건강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还可以减肥呢 다이어트도 되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합니다 라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석 간단히 되시죠? 교차 연습 보시면은 다양한 취미가 나와 있는데 따란치오 이때 다 손으로 하는 거 플레이 의미는
때리다보다는 따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볼 수 있는 동사가 되실 겁니다. 따란치요. 전화 걸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따电话.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유선 전화로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때린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电话. 손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제방변자 보이죠? 오늘 한자 부수 수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수변이 붙어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동작,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가 들어있는 한자는 동사입니다 라고 학습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티, 주치오, 발족자죠? 발족자도 변방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한자어들은 동사라는 거 발로 하는 동작이니까요. 티, 주치오, 플레이어 사컬이라는 뜻이 되겠죠? 축구를 하다.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천천히 발음 연습 이어나가겠습니다. 你的爱好是什么？我的爱好是游泳。你为什么喜欢游泳？游泳对身体好，还可以减肥呢。我的爱好是打篮球。我的爱好是踢足球。 천천히 가겠습니다. 你的爱好是什么？我的爱好是游泳。你为什么喜欢游泳？游泳对身体好，还可以减肥呢。 교체 연습합니다. 打篮球，踢足球。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자 부수, 그 다음에 싼더, 그 다음 문장 부호 공부하였습니다. 정도 묻는 표현, 슈왕런더, 두인변 더자를 써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일성이성의 슈왕런더. 정도보 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하이라이트를 긋기 위해서 형광펜 잡으시고 슈왕런더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쭉쭉쭉 나오죠? 문장의 형식은 간단히 얘기해서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라는 형태로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이 빠뜨리고 쓰지만은 정도보 더자로 이어줘야 동사의 상태, 정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친구를 정도보라 하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재 연습도 마찬가지로 따란치오, 농구하는 것이 따더 플레이, 경기를 하는 정도가 그 다음 티주치오, 축구하는 것이 이까지가 주어 명사입니다. 티더, 축구를 차는 것이 정도가 뒤에 뭐 하오, 非常好 쭉쭉쭉쭉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별로이면 뭐 뿌죠 모양 이렇게도 되겠죠.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昨天晚上昨晚我 나는 跟晶晶 이때 건은 뭐뭐와 뭐뭐가 영어로 치자면 with 개념입니다. 징징과 去 K歌了 노래방을 갔나 봅니다. 他唱歌唱得怎么样 읽으실 때도 정도보 앞에 있는 동사 원형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줍니다. 그 다음 他唱歌唱得非常好 매우 잘 부르나 봅니다.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죠. 그죠? 他唱得怎么样你唱得怎么样 당신 어떻습니까? 我唱得不怎么样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이 不怎么样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팁에도 나와 있죠?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보다는 별로라고 해석하시는 게 우리말에 더 와닿으실 겁니다. 천천히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昨晚我跟晶晶去 K 歌了。他唱歌唱得怎么样？他唱歌唱得非常好。你唱得怎么样？
我唱的不怎么样。 교체 연습 갑니다. 他打篮球打得非常好。他踢足球踢得非常好。 천천히 저랑 한번 끊어 읽겠습니다. 판서가 본문을 좀 가리고 있어서 지우겠습니다. 주어완 끊고요. 我跟晶晶 한 부분으로 갑니다. 취케이컬라 어떤 문장이든지 최소 3개의 구조로 나눠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어완 我跟晶晶去K歌了他唱歌 끊고요. 唱的怎么样他唱歌唱的怎么样他唱歌唱的非常好他唱歌唱的非常好你唱的怎么样你唱的怎么样我唱的不怎么样我唱的不怎么样 되셨을까요? 마지막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2단계로 오면서 다양한 어휘조사를 보게 되네요. 그죠? 뭐뭐 하지? 뭐뭐 하는 거 맞죠? 추측 어조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사로 어떤 조사요? 문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어휘조사로 쓰였는데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의문문 할 때 우리 말맞아 쓴 이 마의문문의 어휘조사 빼고는요. 거의 다 궁금해서 묻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미를 확인할 때 그리고 강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앞서서는 너 배웠죠. 你是美国人吗? 만약에 你是美国人吗? 라고 했다면은 당신이 미국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몰라서 질문을 했겠지만 你是美国人吗? 확신한데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시라도 서양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추측이지만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물어볼 때 사용됩니다. 여기 팁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정도고 더자가 이번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니, 한위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당신의 중국어가 슈어다 동사 원형이 나와서 정도고 더자에 쩐하와 당신의 중국어가 말하는 수준이 정도가 어떻다고요? 쩐하와 정말 잘합니다. 날하 어디요? 날아 이까지 还差得远呢? 还差得远呢? 이때 아직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아직입니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有什么秘诀吧? 분명히 잘하는데 비결이 있을 거야. 그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有吧? 있지요. 그쵸? 没什么. 뭐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我每个星期 나는 매주 또 매주가 복수니까 또 사용됐습니다. 看电影 나누어서 영화를 보다를 나누어서 수사 양산 없습니다. 一部中国电影 매주마다 영화 한 편씩 보내요. 어떤 영화요? 중국 영화를 본답니다. 你喜欢哪一部电影 어느 영화 좋아하십니까? 해서 최상급 썼습니다. 가장 베스트로 좋아하는 거 最喜欢你最喜欢哪一部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수사 양사 电影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你最喜欢哪一本 쓰시면 되겠죠. 주제룬더 주걸륜 출연작의 不能说的秘密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내용을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真好看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한테 真好看 하면은 미남과 미녀를 얘기할 때 真好看 씁니다. 사람 사물 다 씁니다. 교체 연습 보겠습니다. 리얼리 한자 부수 배웠죠? 우리 막힘없이 쭉쭉쭉 흐르는 물의 속성에 있는 리어 그 다음 칼같이 애리함을 표현을 하는 칼조자 부수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사물의 속성을 파생해서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동사로, 형용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자 부수 수업했던 것도 한 번 더 복기해 주시고요. 리얼리, 유창하다, 보추어. 부정부사 푸자가 있어서 부정어처럼 보이겠지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추어.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내용 들어보시고요. 크게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你汉语说的真好啊，哪儿啊？还差得远呢。有什么秘诀吧？没什么，我每个星期都看一部中国电影，你最喜欢哪一部？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真好看。你汉语说的真流利啊！你汉语说的真不错啊！ 자, 됐습니까? 같이 천천히 끊어 읽을게요. 你汉语 끊어 읽고 说的真好啊. 그 다음 哪儿啊?还差得远呢? 삼성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有什么秘诀吧?没什么.我每个星期都 여기까지 갑시다. 看一部中国电影你最喜欢哪一部？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真好看，流利不错。한 번 더 성조 발음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이니까요. 你汉语说的真好啊！哪儿啊？还差得远呢。有什么秘诀吧？没什么，我每个星期都看一部中国电影，你最喜欢哪一部？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真好看。你汉语说的真流利啊！你汉语说的真不错啊！ 이렇게 해서 오가 본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를 소개하는 입장에 중개자 입장이 되는 품사, 계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와닿을까요? 계자는 중간에서 양쪽을 연결을 해주는데 오늘은 뚜이자가 나옵니다. 발음은 사성의 뚜이, 뒤에 신티, 명사 나와 있고요. 신체라는 명사 나와 있고 뚜이워, 나에 대해서 나에게 중국어 원화,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 뚜이타, 그에게 이러한 뜻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의 대상을 수식하는 그 대상의 설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계사 뚜이.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游泳对身体很好. 수영은 신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매우 좋습니다. 대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더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他对我 그는 对我 나에 대해서 나에게 사람이 오면 에게가 더 낫겠네요. 그죠? 나에게 很好 매우 잘해줍니다. 我对中国文化有兴趣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흥미가 있습니다. 我对他 나는 그에 대해서 不了解 이때 살펴보실 거 만약에 동사 원형 동사 완료 형태 날 때 러 발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때 러자 뿌와 합치게 되면은 랴오로 발음이 됩니다. 다시요. 러는요. 뿌와 함께 오면은 랴오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뿌랴오지에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동작이 향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도 뚜이자 사용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해서 타 뚜이 我笑了 그는 나를 향해서 나에게 웃어줬습니다. 你对他 너는 그에게 너는 그를 향해서 说什么了 무엇을 말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계사 뚜이는
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뜻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뜻, 무엇에 대해서입니다. 라는 뜻 할 때 뚜이자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뚜이 명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거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능과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거의의 반의어는 뿌능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거의는 선생님 넝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넝은 선천적인 능력을 뜻하고요. 우리 또 한 가지 뭐 있었나요? 그렇죠. 후이. 이거는 후천적인 능력으로 할 줄 안다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은 뭐 우리말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넝은 선천적인 능력, 후이는 후천적으로 무엇을 할 줄 안다라고 기초 1에서 배웠고 이번에 거의 삼성 플러스 삼성이기 때문에 이성 삼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거의 법적으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거의는 다 거의 카이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증되는 증서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죠. 그는 운전할 수 있습니까? 다 뿌는 카이처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니 거의 쉬우시 너는 쉬어도 됩니다. 이때 쉬우시가 조금 약간 짧게 쉬는 레스트 개념보다는 진짜 일을 안 하고 휴직한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쉬셔도 됩니다. 니不可以休息 절대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허락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조동사 거의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거의가요. 의문형에서는 말에 쓰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긍정과 부정 형태를 연이은 정반 의문문의 형태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不可以 줄여서 可不可以 이러한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你可以去他家玩吗? 그의 집에 가서 놀아도 되니 이것보다는 我可不可以去他家玩? 이렇게 정반 의문문으로 可不可以 거의의 의문형 형태로 사용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뭐 맞자 의문문 써도요 틀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可不可以 정반 의문문의 형태로 조동사 거의의 의문형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可以,不可以,不行 대답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不行,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할 때는 不行. 봅시다. 여기도 我可不可以上网 물어보는 겁니다. 저 인터넷 해도 됩니까?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可以 가능합니다. 不可以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뭐 허가가 나지가 않았겠죠. 不行 여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이렇게 되네요. 모든 단원의 확인 문제 꼭 풀어서 그 내용 끝까지 숙지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해결하셔야 됩니다. 5단원의 마지막 어법 정도보 덧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정도가 어떠한지 상태의 심함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정도보, 상태보, 덧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대로 어떻게 쓰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인변자 쓰시고요. 그 다음 말할 왈자 이렇게 쓰시고 일단 쓰는 필체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쭉쭉 내려와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두인변 덧자는 슈앙런더 이 친구의 이름입니다. 그죠? 白小的, 粗野的, 双人的 산더에 대해서 우리 오프라인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번 복귀해 주시고요. 이 상태보 수러의 상태의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쭉쭉쭉 너무 길죠?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공식만 좀 외워주세요. 주어가 동사하는, 동사 원형하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동사 원형으로 꼭 쓰셔야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은 상태보호, 정도보호, 덧자로 헷갈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복잡하고 긴 내용의 우리말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봐주시고요. 저는 이 점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원형으로 써서 어떠합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我吃的 내가 먹는 것이 很好
쭉쭉쭉 확장이 되겠죠. 잘 먹으면은 好, 더 잘 먹으면 很好, 非常好. 어제보다 잘 먹었으면요. 我吃的比昨天更好.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는 双人的 정도보 더자가 나타났다면은 독해 지문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 원형만으로도 문장 구조의 이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되죠?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다음 房间里冷的受不了. 방 안에 추운 것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방 안의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의미 전달이 되고요. 슈앙런더에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뒤 이어서 한번 끝까지 슈앙런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에 대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녀의 노래가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타cơ 이까지 해서 타짱커 해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노래를 부르다라는 첫 번째 동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노래가 부르는 것이 매우 괜찮습니다. 이해됩니까? 괄호의 표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표시입니다. 타, 唱歌唱得不错 이렇게 하면 풀 문장으로 완벽한 거고요. 목적어가 나와 있을 때 그녀에 대한 주어, 목적어, 거가 나와 있다면은 첫 번째에 있는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첫 번째로 숙지해야 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가 아니라요. 그의 중국어입니다. 그 중국어의 말하는 정도가 매우 유창합니다. 라는 他说的汉语说得很流利 되셨을까요? 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가 아닌 보어를 부정형으로 만듭니다. 왜요? 동사 원형 쓴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동사가 좋던 나쁘던 그 동사의 상태, 부정이든 긍정이든 모든 상태는 뒤에 오게 되는 보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 슈앙런더, 보어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슈앙런더 뒤에 수식어가 내용이 길어지지 앞에 말의 주어와 동사 원형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의문문에서는 말을 부과하고 만약에 정반 의문문으로 쓸 때에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他英语说得好吗? 그가 영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긍정, 부정형으로 바꿔서 정반 의문문으로 쓴다면은 他英语说得好不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앞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세요. 我跑的 내가 뛰는 것이 快不快?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我跑得快吗? 마 의문문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슈앙런더는요. 제가 말하는 슈앙런더 두인변 더 말하는 겁니다. 두인변 더를 중국어로 슈앙런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음을 하고 있고 이 친구의 이름입니다. 슈앙런더는 뭐를 절대적으로 지켜라. 주어와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해 있고 그 동사의 정도의 심함과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수식의 말들은 이 뒤에 있는 보어에 넣어주세요. 이것만 숙지해 주시면은 상태보더로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헷갈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단원, 5단원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6단원으로 넘어가면은 6단원은 새로운 과목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어휘와 표현을 정리하는 복습 코너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1단원부터 5단원 내용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1에서와 마찬가지로 6단원과 12단원은 복습단원입니다. 1과에서 5단원까지 어떤 단어와 회화 표현을 익혔는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관련된 단어 중에서 우리 좀 특정 부분 살펴볼 부분은 春天, 夏天, 그 다음 秋天, 冬天,
사계절을 표현을 할 때는 꼭 하늘 천자인 티엔자를 붙여야 된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춘, 夏, 秋, 冬 이렇게 추나 추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의 성씨가 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표시할 때는 꼭 하늘 천자인 티엔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안호, 봄의 날씨를 표현을 할 때 따뜻하다라는 표현법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뭐뭐와 뭐뭐과 할 때는 허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노안호, 후어로 발음이 된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복습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면서 한 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第6课，复习1到5课。一、春天、夏天、夏天、秋天、秋天、冬天、冬天、暖和、暖和、凉快、凉快、冷、冷、热、热、干燥、干燥、季节、季节、天气、天气、预报、预报、零上、零上、零下、零下、下雨、下雨、下雪、下雪、阴、阴、晴、晴。J, Q, X, Y 뒤에 U는 땡땡이 없어도 유 발음 나니까 下雨, 下雪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단어 한번 복습해 주세요.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사네요. 그쵸? 우리 边, 面 사용해서 위치를 나타냈었고 얼화를 써서 미엔얼이 아니라 미알, 삐알 사용해서 방위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前边, 后边 전후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좌측과 우측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左边, 右边 좌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上边, 下边 상시아 되겠습니다. 그 다음 旁边, 对面 맞은편이 되고 옆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드 쪽이죠. 그 다음 外边 바깥까지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중복되는 단어는 한 번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前, 后, 左, 右, 上, 下, 旁, 对, 外 여기 글자만 암기하시면 되시겠죠? 자, 녹음 들어보겠습니다. 2前边前边后边后边左边左边右边右边上边上边下边下边旁边旁边对面对面外边外边 이제는 조금 얼화가 자연스러워지시나요? 자,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취미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하, 취미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하가 원래 몇 성인가요? 그렇죠? 니하오 할 때 하오 삼성이었습니다. 그쵸? 보호로 할 때는 경성으로 될 경우도 있겠지만 취미일 때만 하오가 사성입니다. 여기 점만 주의하셔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한 번씩 따라 읽으면서 바로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三、爱好、爱好游泳、游泳唱歌、唱歌看电影、看电影听音乐、听音乐看书、看书运动、运动玩电脑、玩电脑跑步、跑步여기에서 결합을 보시면은 똥빈, 제거 이렇게 해서 동사와 비너, 동사와 목적어 중심으로 보시면은 부르다, 노래를 듣다, 음악을
보이십니까? 뛰다 걸음을 조깅하다죠. 그 다음에游泳 헤엄칩니다. 수영. 그 다음에 보다 영화를 책을 보다. 그 다음 컴퓨터를 조작하다 만지다. 그 다음 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음량 표시를 한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보시는 방법,唱歌 노래를 부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听音乐 음악을 듣다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비너, 동빙 구조로 되어 있는 단어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단어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단원에서 5단원까지 동사, 형용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부터 먼저 암기하시고 남은 시간에 여유롭게 1, 2, 3번에 해당하는 필수 단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취, 나가다라는 것부터 동사가 나오네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시고요. 필수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될 단어 설명은 발음을 연습한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4. 出去出去联系联系穿穿喜欢喜欢跑步跑步喝喝找找来来走走过过回回写写休息休息减肥减肥高高小小快快慢慢远远近近长长短短동사와 형용사 코너에서는 살펴볼 부분이 여기 휘 뒤에 하오자 잘못 기재된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렇게 지우시고 휘 돌아오다 돌아가다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성장하다라는 뜻에 있을 때는 장이라고 발음이 되겠지만은 길다라고 할 때는 장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장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联系 연락하다와 우리 익숙한 조사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뭐와 뭐뭐과 할 때 허보다는 우리 끈 뭐뭐와 뭐뭐과 에 해당하는 건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联系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이어트 하다 할 때 감소하다 지방을 비계를 할 때 살을 빼다라는 减肥 지엔으로 내려가서 페이로 올라오는 발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원문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단원마다 세 가지 주제로 본문 내용 학습하였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날씨 묻는 표현 나오네요. 우리 이거부터 시작이 되나 봅니다. 今天天气 오늘의 날씨가 怎么样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표현부터 나오네요. 오늘의 날씨를 묻는 표현 今天天气怎么样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답을 해야겠죠? 非常好 매우 좋습니다. 暖和 날씨의 상태는 따뜻한가 봅니다. 今天暖和 오늘의 날씨가 따뜻합니다 하면서 우리 비교문 썼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주어가 어떠어떠하다부터 먼저 기술해 주시고 거기에 안에 대상을 넣게 되면 비교문이 완성이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계절 묻기까지 가겠습니다. 你喜欢哪个季节?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해서 계절에 대한 대상을 물어볼 때는 哪个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 我喜欢春天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해서 여름, 가을, 겨울도 선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은 夏天 가을, 겨울은 秋天, 冬天 여름만 빼고 모두 다 일성입니다. 여름만 사성이고 요거 계절 말할 때 春天, 夏天, 秋天, 冬天
발음 체크해 주시고 단어도 이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今天天气怎么样？怎么样?非常好。今天比昨天暖和。 자, 계속 가겠습니다. 계절을 묻는 표현에 你喜欢哪个季节? 갑니다. 你喜欢哪个季节？我喜欢春天。 이어서 세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정말로 밖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빗소리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를 묻는 표현에서 우리 首尔的春天很干燥. 首尔, 이성, 삼성이겠죠? 이제 삼성의 성조 변화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很干燥, 날씨의 상태가 매우 건조하네요. 北京呢? 너 한 글자에 우리는 北京的春天怎么样? 북경의 봄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을 北京呢? 너 하나에 다 뒷받침이 됩니다. 아래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北京的春天 비교문 썼습니다. 比首尔更干燥. 북경의 봄날은 건조합니다. 누구보다요? 서울보다 更 더욱 건조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기후를 묻는 핵심 표현 학습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화하기까지 가겠습니다. 喂你好. 이 세 글자는 수업 시간에도 무수 연습했겠지만은 우리 한 번에 가는 거. 喂你好,喂你好. 성조 어떻게 됩니까? 喂, 삼성이니까 你好. 빠르게 하면 喂你好. 그 다음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의 이름인 밍밍, 짜이마. 이때 짜이는 계십니까? 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타, 부짜이, 부재 중인가 봅니다. 你找他, 당신이 그를 찾는다. 有什么事? 의문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有吗? 의문문에 什么事? 명사구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로 그를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까지 전화하기에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성조 체크하시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首尔的春天很干燥，北京呢？北京的春天比首尔更干燥。喂，你好，明明在吗？他不在，你找他有什么事吗？ 부재 중인 내용이 이어서 나오네요. 请转告他, 그에게 전해 주십시오. 转告. 단어 꼭 체크하시고요. 짱징, 전화를 걸은 발신자가 봅니다. 打过电话. 짱징이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해서 동사 뒤에 구어를 사용해서 과거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打电话, 전화를 걸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네, 떨어질 리자, 합발 합자라고 해서 打电话, 이합 동사입니다. 그 다음 好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네요. 이어서 동작의 진행을 묻겠습니다. 앞서 서자에는 동사로서 계십니까? 라는 존재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짜이와 너를 사용해서 진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你在干什么呢?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해서 중국어의 대표적인 진행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在 A呢, ing 형태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我在看书呢, 마찬가지로 在너 사용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성적 체크하시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请转告他，张晶打过电话。好的。你在干什么呢？我在看书呢。 이어서 장소를 묻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묻는 표현이네요. 请问 실례합니다. 地铁站怎么走? 지하철역이 怎么
이때 점머라는 의문사는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방향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걸어간다면은 어떤 길로 찾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타야 되는지 길에 대한 방식을 물어볼 때 점머죠.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过马路. 이때 过는 동사의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라는 본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루. 예전에는 차보다는 말이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를 마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过马路. 도로를 지나서 一直往前走. 성조 재밌죠? 우리 뒤에 사성이 안 오는 이상, 단독으로 오지 않는 이상 숫자 1은 사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一直. 왕으로 내려가서 지엔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삼성으로 마무리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읽습니까? 一直往前走. 성조 체크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정류장 물어보는 표현에서 去明洞在哪儿? 이거 자체가 어디라는 의문사가 되겠죠. 下车. 명동을 가려면 어디에서 下车 하차해야 됩니까? 일단은 먼저 가서 내려야 되니까 첫 번째 동사가 去, 두 번째 동사가 下. 이렇게 동사가 연속으로 오는 거 우리 기초 1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연동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 在 정확한 위치를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在明洞站 명동역이라는 정확한 명칭의 지정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下车 명동에 가려면은 명동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就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쵸? 성조 체크하시고 원어민 선생님과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过马路，一直往前走。一直往前走. 指 혀 말아서 입 천장에는 닿지 않는 발음입니다. 이어서 정류장 묻기 가겠습니다. 去明洞在哪儿下车？在明洞站下车就行。就行. 끊어 읽기 체크하세요. 就行. 在明洞站下车就行. 하차하면 就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9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라는 리 표현법 익혔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작점인 장소를 리 뒤에 적어서 여기에서 뭡니까? 라는 표현으로 리절위마 공부하였습니다. 마 의문문이죠. 멀지 않습니다. 간단히 부정부사 뿌 사용해서 아니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不远 리절위마 不远 그다지 멀지 않아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不太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밑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周末你做什么了? 주말에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什么 의문사 나왔습니다. 我去逛街了. 동사 끝에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뒤에 사용해서 러는 여기서 완료 행위의 내용인 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태조사죠?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러 용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성조 다시 체크해서 저 따라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离这儿远吗?离这儿远吗?不远,不远. 삼성 확실하게 발음합니다. 周末 의성 조금 길게 周末你做什么了?你做什么了?我去 내려갔다 바로 떨어지죠. 我去逛街了.我去逛街了. 입모양 제대로 하셔야지 발음 납니다. 我去 할 때 유 발음 내시고요. 逛 오앙 逛街了. 입모양 제대로 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离这儿远吗？不远。周末你做什么了？
我去逛街了。 저녁 일과묶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반. 한자 득음 그대로 일반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점점점 HSK 자격 대비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뜻보다는 일반적이다, 표준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중국어에서 일반, 우리나라의 평범하다, 보통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중국어의 보통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보통화 하게 되면은 표준어가 보통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본문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저녁 일과묶기 두 가지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你晚上一般 평소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앞에 시간사 넣어서 저녁에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我每晚 성조 재밌죠? 삼성은 이성, 삼성 이렇게 발음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我每晚 어떤 것들 합니까? 运动 운동을 하는데 시간과 양사의 실황사를 써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1시간 동안이라는 동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1个小时 정각의 시간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60분 전체 소요된 시간을 설명할 때 小时 같이 써줬고요. 你呢? 이 너 참 좋죠. 문장을 확 줄여주잖아요. 그죠? 어떤 표현일까요? 원래 풀 문장은 당신은 你晚上一般做什么呢?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이 두 가지 표현 먼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 읽겠습니다. 你晚上一般做什么？我每晚运动1个小时。你呢？ 바로 이어서 수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昨晚昨天晚上 어제 저녁에 睡了 잠을 잤다라는 러자 동태조사 러자 썼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시간의 소유에 대한 几个小时 몇 시간 동안 주무셨습니까? 10시간 이하니까 우리 10 이하는 지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어제 저녁은 주무셨습니까? 라는 수면 시간을 물어봤고요. 只 일성의 경우에는 동물을 세는 말이라는 양사가 되겠지만은 삼성으로서 우리 단지 오직 只看了 단지 看了3个小时 3시간만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은 只睡了 고쳐야겠죠. 只睡了 잠을 잤습니다. 3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하려면은 只睡了3个小时 본문의 내용 칸 대신 쉬 고쳐서 보시는데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昨晚睡了几个小时？只睡了3个小时。 그렇죠? 여기 오타입니다. 只睡了 칸이 아니라 똑같이 잠을 자다라는 쉬로 고쳐서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昨晚睡了几个小时？只睡了3个小时。 3시간밖에 못 잤어 하는 표현에 쉬 칸 대신에 오타 수정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취미를 묻는 표현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취미라는 단어 우리 好 삼성이 아니라 취미일 때는 爱好 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들이 있었는지 종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什么라는 의문사 사용했고요. 해당하는 취미의 내용에 대해서는 游泳 대신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본인이 적고 싶은 취미 항목을 我喜欢 뒤에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제로 수영을 취미로 표현을 하였네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你的爱好是什么？我喜欢游泳。你的爱好是什么？我喜欢游泳 간단하죠? 그 다음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도보어 덧자 사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정도보어 덧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주어가 동사합니다. 동사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 외워주고 이 동사는 제가 동사 원형으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他唱歌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怎么样 어떻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唱 동사 원형 사용해서 정도 보고 덧자 왔습니다. 문장의 형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不怎么样 별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他唱歌唱得怎么样？不怎么样， 선생님 끊어 읽으실 때도 他唱歌唱得怎么样 그쵸? 동작을 먼저 더 강조합니다. 他唱歌唱得怎么样不怎么样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他唱歌唱得怎么样？不怎么样，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물어보는 표현에서 打算 표현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打算 뭐뭐 할 예정입니다.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明天你打算做什么 성조 체크합니다. 삼성이니까 니가 이성으로 바뀝니다. 明天你打算做什么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다라는 주어 뒤에 做什么 무엇을 하십니까? 明天 내일은요. 我想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삼성으로 我想在家 집에서 好好 자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하오가 일성이 된다는 거 우리 본문 내용에서 학습했습니다. 성조 주의해서 明天我想在家好好休息 쉬우시란 단어도 우리 한번 체크했었죠. 工作 일을 하다의 반대말 쉬우시 체크해 주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겠습니다. 明天你打算做什么？明天我想在家好好休息。 한 번 더. 明天你打算做什么？明天我想在家好好休息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明天你打算做什么？明天我想在家好好休息。 이렇게 해서 2주차 핵심 정리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전달드리는 영상의 러닝타임이 좀 긴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루틴에 맞게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복습해 주시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저와 함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大家加油! 我们一定要会呢!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下次上课见!